한 신용평가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평균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월 평균 120만 원씩 쓴다고 합니다. 주력 신용카드를 몇 개만 정해놓고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고신용자들은 현금 서비스 사용액이 국민 평균치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신용자 중 카드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비중은 각각 0.0002%와 0.00006%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전국민 평균은 각각 0.5%, 2.5%였죠. 이렇듯 신용관리 측면에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에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게 신용등급 관리입니다. 하지만 신용도 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신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용이란 장래 어느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기도 하죠. 신용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상품을 사들일 수 있는 미래의 능력을 현재의 화폐나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된 것이지만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갚아야 할 빚이 증가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신용 이용은 미래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을 이용하는 데는 돈의 시간 가치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 같은 신용은 잘 이용하면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이나 가게가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나의 신용도만큼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씀으로써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익은 금리 변동 및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여 소득 및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현재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 장기 대출을 받는다거나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 대출을 받아 미리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적절하게 활용할 때의 얘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서의 신용 이용은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실 신용거래의 가장 큰 이점은요, 한마디로 이제 돈 한 푼 없어도 뭔가를 좀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한 13년, 14년? 뭐 이때쯤 전인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근무할 때였거든요. 이제 근무하러 딱 가니까 저를 맞이하러 이제 어느 분이 나오셨는데, 뭐 차를 한 대 가지고 나오셨어요. 벤츠를 끌고 나오셨는데, SUV 차량이었거든요. 아주 고급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나이가 아주 젊고 어릴 때다 보니까, 어우, 차 엄청 좋은데요? 이제 좀 부러워했죠. 예. 그때 이제 그분이 얼마 전 신용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용으로 샀어요? 제가 좀 놀랬죠. 이게 못해도 그래도 1억은 넘을 텐데. 그 당시 1억이면 사실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1억이면 큰 돈인데, 그죠? 그때 그분이, 여기 미국에서는 사실 차 같은 거 거의 다 신용으로 산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놀랬죠. 이렇게 높은 가격의 차를 어떻게 신용으로 살 수 있지? 예.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적어도 좀 목돈을 좀 꽤 모아야지만 그래도 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그죠? 신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신용 이용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으며 편리하다는 이익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자, 수수료 또는 서비스료, 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돈을 빌려 쓰게 되면 원금을 일시적으로 갚든 분할해서 갚든 부채 상환은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지출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는 등의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를 하다 보면 결국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게 되는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신용이용이 과다해지는 데 반해 소득은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인데요.
이렇게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잉 부채를 떠안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넘어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신용거래 조건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종종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 신용이용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큰 단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신용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잘 이용하면 뭐 유리한 점도 많지만 잘못 이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사냥할 때 눈밭이 있잖아요. 눈밭에 칼을 꼽고서 칼 끝에 이제 동물 피를 좀 묻혀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이제 늑대가 그 피를 이제 핥는 거죠. 핥다가 보면 사실 본인도 좀 베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 피인 줄 모르고 피 맛에 취해서 계속 핥다가 결국엔 좀 쓰러져 죽는 거죠. 진짜 잔인해. 좀 그렇죠. 원래 이 얘기 좀 안 할까 했는데 그 신용의 위험이 정말 중요해서 이 신용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양날의 칼인 거죠. 이렇게 늑대처럼 돈맛에 취해 결국 이제 신용 불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정말 대단히 피폐해져요. 일단 빚독촉이 시작되고 신규 대출이 거절되면서 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래 중인 통장도 뭐 지급 정지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뭐 안 될 거고 뭐 부동산은 강제로 뭐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쯤 되면 사실 정상적인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절망범죄라고 그 삶이 막다른데 이렇게 다다른 사람들 에이 그냥 모르겠다 하면 막 묻지마 범죄 하기도 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여의도에서 신용 불량된 사람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앙심 품고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흉기로 이렇게 막 난동 부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좀 자주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국회하고 그 옆에 대형교회 있어요. 거기 사이쯤에 있는 그 뭐 제과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거긴데 제과점을 제가 좀 자주 다니니까 거기는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거기 근처에서 뭐 완전히 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30대 남성이었는데 신용불량되고 삶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옛날 일이 떠올랐나 봐요. 예전 직장 이제 동료들이 막 자기한테 막 뭐 험담하고 뭐 이런 게 떠올라서 막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고시원에서 이제 뭐 흉기 막 갈아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가가지고 이제 동료들 쫓아가서 막 휘두른 거고. 그 행인들도 좀 다쳤어요. 세상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바로 잡혔는데 이 사람 주머니 이렇게 좀 보니까 200원 하고 교통카드 한 장이 다였대요. 진짜,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신용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개인의 신용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 활용되고 있어 신용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가 평생 동안 개인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저연령층 등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신용 등급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금융회사들이 대출해 줄 때 신용을 점수로 매겨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상거래에서도 신용등급 조회 및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의 대출, 채무보증, 연체, 소득, 납세 실적 등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전반적인 신용상태를 평가한 후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자체 분석한 고객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을 토대로 대출 여부는 물론 대출금리, 기간 등의 대출 조건을 결정하죠. 그래서 신용등급은 한마디로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 정도를 나눈 등급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 기간 축적된 금융거래 기록을 토대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수치화합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신용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요. 보통 1에서 2등급은 최의량 등급으로 오랜 신용거래 경력과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반면 9에서 10등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죠. 보통 6등급 이하의 경우는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좋은 신용기록을 쌓아야 하는데요.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쌤은 몇 등급이에요? 아니 뭐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요. 저는 뭐 등급은 높아요. 예. 은행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아주 최고로 우량하다고 표현하죠. 예. 빚을 잘 갖고 계신가 보네요. 맞아요. 빚을 잘 갖고 있는 거죠. 예. 일단 그 빚만 잘 갚아도 신용 등급은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젊을 때는 잘 모르고 빚내서 사업하다가 잘 못 갚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신용 등급이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용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급한데 뭐 이거 어디 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좀 착착 갚아 나가다 보니 언제부터 등급이 아주 좋아졌죠. 그 신용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혹시 이승훈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승훈 선생님요? 글쎄 이름만 들어서는 사진 보면 몰라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 오래전 그 분이시라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 오산학교 설립하신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산학교로도 유명하신데 신용과 관련된 기막힌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원래 어릴 적에도 좀 장돌뱅이, 시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장돌뱅이 하던 분이셨는데 나중에 그릇 만드는 공장을 차리려고 이 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부자 영감, 오이순 영감을 찾아갔는데 그 이제 돈을 꿔가지고 공장을 차렸거든요. 하필 그때 이제 전쟁이 터져요, 우리나라에. 청일 전쟁. 그래서 이제 마을이 막 쑥대밭되고 동네 주민들도 뭐 모두 다 터전을 잃게 돼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다. 대부분 다 오이순 영감에게 돈을 꿔가지고 생활해 왔는데 돈을 갚을 길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막 회의를 해가지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순 선생은 어떡하나 봤더니 이순 선생은 그 자신의 공장도 이제 폐허가 됐는데 오이순 영감을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뭔가 종이를 하나 거기다 뭐 잔뜩 써가지고 찾아가거든요. 그 오이순 영감이 아니 다 도망을 갔는데 돈도 안 갖고 이 사람이 날 찾아왔네 해가지고 이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들어오라고. 그 이제 좀 술을 주거니 받거니 이제 얘기를 나눠주는 중에 이 이순 선생이 종이를 한 장 딱 꺼내서 오이순 영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순 영감이 이게 뭐냐고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그동안 돈 꾼 내역이며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가 빽빽히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오이순 영감이 이걸 한참 읽다가 갑자기 종이를 팍팍 찢어버려요. 왜요? 쫙쫙 찢더니 오이순 영감이 이순한테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자네는 신용이 있네. 내가 다시 돈을 꿔줄 테니까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빚진 돈을 다 탕감받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얼마나 큰 대박이냐면 그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이순 선생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다고 하니까요. 멋있다. 그렇죠, 멋있죠. 사실 여기까지도 좀 멋있는 얘기인데 진짜 멋있는 건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쌓아가지고 엄청난 떼부자가 되셨는데 사실 그 많은 돈 몽땅 다 독립운동에 다 쓰셨으니까요. 진짜 멋있는 분이시네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이 과연 우리나라에 뭐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신용은 서로 경쟁하여 헐값에 팔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자산이다. 세일즈맨으로 시작하여 시카고 최대의 백화점 경영에 성공한 마샬 필드의 말입니다. 신용은 헐값에 팔 수도 없지만 고가에 살 수도 없죠. 우리의 삶처럼 돈 없고 백 없는 인생이라면 오직 신용만이 가장 커다란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